오늘 할 얘기는 터미네이터 2고요. 제가 이 영화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인상 깊게 본 이유가 이거 저 91년도인가? 맞아요. 굉장히 나왔어요. 오래된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잖아요. 네. 아, DVD 가게로 바뀌고. 네. 제 기억상 터미네이터 3를 한다고 해서 네. 아빠가 2를 빌렸던 기억이 나요. 아. 제가 그래서 이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그게 제가 한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네. 제가 이 영화 사실 영화 기억 잘 안 나요. 어릴 때라서. 3도 안 봤거든요. 3 봤는데 기억도 안 나요. 사실. 네네네.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저한테 되게 놀랬던 게 시리즈가 돼? 어린 저한테는 영화가 시리즈가 나와? 그거였구나. 이게 전 너무 신기했거든요. 아, 진짜. 진짜 갖고 온 이유가 너무 독특하다. 이제 자분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어릴 때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그 초등학생 때 저한테는 시리즈물 봐봐야 포켓몬 디지몬이었거든요. 근데 영화라는 건 저한테 인식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요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오는 연도가 1이 84년도인가 나왔고 2가 91년도에 나왔고 3가 2003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거의 한 7, 8년 주기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놀드 아저씨 대단해.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 자체가 전 처음에 좀 신기했어요. 되게 그래서 저한테 이 영화가 되게 깊게 기억에 남는 게 스토리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막 보통 얘기할 때 빌런 있잖아요. 빌런 터미네이터 네. 말고 네. 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갈라지고 막 터지고 다시 합쳐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티천. 티천 맞아요. 티천. 아놀드 슈와제네거 얘기 많이 하고 사실 저는 그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냥 그게 너무 신기했어. 아빠가 막 설명해 주면서 영화를 볼 거 아니에요. 네. 집에서 비디오 보니까 네네. 저 사라 코너가 원의 주인공이었다. 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근데 영화도 이게 되네?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리고 막 원에서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원래는 사라 코너를 죽이러 왔었는 거였는데 2에서는 지키러 오잖아요. 이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에서는 원의 주인공의 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당연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소리인데 그 어린 시절 저한테는 영화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 90년대 시리즈물들이 좀 있었나요? 많았어요. 있었죠. 있었나? 백투더 퓨처. 아, 다이아드. 네, 다 꽤 시리즈물들. 있었죠. 인디아나 네. 존스. 다이아도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물이라서. 그맘때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맞아요. 오래된 맞아요. 그거잖아요. 비슷해요. 저희 어릴 때도 시리즈물 있었는데 마징가 제트 1. 그건 애니메이션. 영화도 뭐 대부도 그렇고 원투쓰리 많고 주라기 맞아요. 공원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는 너무 어려서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근데 스토리가 연결이 된 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원의 주인공이었다고? 근데 지금 2에 나온다고? 그럼 3에도 나와? 계속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그 어린 나이에는 이게 뭐 7, 8년만 나온지 모르죠.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많이 모자랐나 봐. 아무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또 기억나는 그 말 하니까 기억나는 게 그 말 딱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건 모자란 게 아니고 서사 구조에 굉장히 예민하신 관심이 많다. 분이시다 보니 그 서사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신기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 말 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2006년 월드컵이었잖아요. 2002년? 2년하고 6년 됐잖아요. 네, 2002년 6년도 했죠. 네. 그때 너무 신기했던 게 2002년에 했던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연결해서 나오네? 그 어릴 때는 그걸 이해 못했나 봐. 뭐였죠? 사물의 연속성. 아, 3월의 연속성. 그거 한 12개월 해서 10개월, 12개월 정도 되면 익혀지는 건데. 아니 근데 저 사람 왜 또 나와? 안정환 또 나와? 이렇게 그때는 그게 신기했나 봐. 이게 뭔가 계속 나온다는 게. 그래서 터미네이터도 사실 스토리 하나 모르는데 그때 봤을 때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1은 안 봤어요. 2는 봤고 2가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 3를 봤는데 사실 3는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것도 기억나는 거는 사라 코너 딸이 존 코너죠. 존 코너 컸다. 그게 기억이 나요. 청소년으로 나오죠. 그리고 3에서는 터미네이터 그 마지막에 핵 폭발하잖아요.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 3는. 근데 2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계속 얘기했듯이 그 시리즈가 이어간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세계관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아마 세계관을 이해한 첫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그 막 자기 터미네이터에서 그런 얘기해요. 자기랑 같은 모델이고 쟤는 개량한 버전이고 둘 다 미래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어릴 땐 처음에 그게 이해 안 됐어. 그래서 미래에서
누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존 코너가 어린 시절 자기를 지키라 보낸 거잖아요. 어릴 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 마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뭔 소리야? 근데 이게 나한테 혼란스러운 그 자체야. 맞아. 영화가 그치. 1, 2, 3가 이어지는 것도 신기한데 아니 그러면 3에서 2로 왔다는 거야? 약간 요게 저한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이제 저는 이제 그 영화 세계관에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막 그럼 터미네이터 3에서 2로 왔다는 거네? 그럼 3에서는 2가 어떻게 나와? 이게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현실과 영화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치. 오, 시간의 그럴 수 있다. 순서대로 생각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1, 2, 3가 그래 연달아 나온 걸 생각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 영화 제가 1, 2 봤다 그랬잖아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차이 별로 안 나요. 그 똑같은 사람 같아요.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난 이제 그것도 오래된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왔다 갔다 했나? 그러니까 영화가 이렇게 세 편을 몰아서 한 번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상상의 나라였네. 그쵸, 어릴 그냥 때. 그 안에서. 그때가 아마 어. 3, 4학년, 5학년? 아니죠. 그때 한 1, 2학년이었죠.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지. 1학년에는 그렇죠. 사실 그게 입체적인 게 이해가 안 갈 안 될 수 텐데 있죠. 원래는. 맞아요. 스토리 같은 건 기억이 좀 안 나죠, 사실. 근데 어쨌든 이 편이 거의 명작이라고 띵작이라고. 네. 1편 안 쳐주고 2편만 1편, 2편까지는 쳐주는데 3편부터 안 쳐주는 거 아닌가요?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 몰랐는데 6편까지 있더라고요. 맞아요. 6편까지 있더라고요. 6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뒤는 어떻게 거의- 됐냐면 1, 2편은 제임스 카메론은 거기까지만 찍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맞아요. 그 뒤에 세계관을 뒤집으면서 다른 감독을 영화사 측에서 다른 감독을 붙인 거예요. 너무 끌고 갔구나. 네. 그렇죠. 그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음. 그러다가 제임스 카메론이 다시 찍은 게 6일 거예요. 그럼 3, 4, 5를 떠났다가 마무리하러 오신 거네. 네, 맞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음. 그래서 그게 연결이 어떻게 돼 있냐면 3, 4, 5를 무시해요. 없는 걸로 치고 6일 거예요. 엑셀, 맞을 엑셀.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다. 엑스맨처럼.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존 커너가 어린 시절에 엄마랑 같이 터미네이터를 터미네이트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총 맞아 죽는 걸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6 맞을 거예요. 6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3에서는 청소년의 존 커너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거, 안 되는 거죠. 다른 세계관인 거네. 맞아요. 멀티버스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멀티버스. 예, 트랙이 다른 거예요. 감독이 달라지면서 트랙이 달라진 거예요. 저도 계속 궁금했던 게 보면은 뭐 사라 코너가 미래의 뭐 영웅이다 그러는데 자기 아들 내온 내용 갑자기 또 영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럼 그 6는 정식 후계작인데 2에서 죽고 티천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미래의 세계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에서 죽는 것까지 묘사는 안 돼요. 존 커너가 어린아이잖아요. 10대잖아요. 네. 그 죽는 걸로 묘사는 안 돼요. 그냥 거기서는 터미네이트를 터미네이트 시킨 걸로 그냥 종료. 그래서 미래의 핵전쟁은 없었다로 끝내요. 그게 제임스 카메론의 원래 세계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 4 없는 건데 영화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3, 4를 만든 거죠. 억지로. 없었던 거를. 마무리하러 오신 건가? 6에서. 네, 도저히 안 되겠다 6에서. 그러면서 다시 사라 코너 등장하고 대신에 존 코너는 없고 그 당시에 존 코너를 죽였던 터미네이터, 다른 터미네이터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에서 현재로 터미네이터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모델을 하나를 보낸 게 아니었다라고 설정한 거예요. 여러 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없앴던 것 뿐이고 그 로봇이 계속 있다가 존 코너하고 사라 코너는 다 없앴다. 하고서 휴양지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놀드, 그러니까 미래에서 보낸 터미네이트 시키기 위해서 온 그 모델이 죽여요. 그러고 나면 그 터미네이터 T1 뭐죠? 100인가요? 그 모델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모델은 할 일이 없는 거야. T1000은 할 일이 없고 그런데 T800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빌런 같은. 액괴는 그때로 끝난 거고 액괴는 없고 아놀드는 모델이 다르잖아요. 옛날 구형 모델이라고 하면서 보낸 거잖아요. 얘는 살아남은 보존된 게 있었던 거고 걔가 존 코너를 죽이고 나서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나 코너나 또 만나고 뭐 어쩌고 과정이 가는 게 그다음. 마무리가 진짜 몰랐네. 그까지 간 거는. 저도 6까지 다는 줄 몰랐네요. 그래서 6는 흥행이 실패했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3, 4, 5로 봤는데 또 달라지니까 헷갈리는 거야. 2에서 끝났어야 됐어. 그래. 그런 게 그 엑스맨 데이스 오브 퓨처스인가? 그 영화 보면은 엑스맨이 정말 나오다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영화에서 싹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거든요.
아 맞다 이거 타임 그거였어 하면서 다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잘 됐어요. 그거 잘 됐단 말이에요. 나름. 그건 대단하다. 그렇죠. 그 원래 2가 잘 되는 게 특이한 거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2가 잘 된 게 그거. 그리고 다이하드. 그리고 백투더 퓨처. 대부. 저 2가 있군요. 네, 이런 몇 가지. 주라식 파크는 이건 좀 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 못하겠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리즈 갔을 때 성공했던 애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고. 사고를 오래 내면 힘들거든요 원래. 적당히 해도 아름답게 끝나는데 제작사에서 너무 끌고 가면. 그래서 최근에 나온 시리즈 이건 저는 추천드려요. 인디아나 존스. 지금 몇 시리즈까지 나왔죠? 그게 시리즈 몇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종결되는 5인가? 토지야 토지 20권짜리 뭐 정도. 저는 인디아나 존스를 사실 안 봤거든요. 네. 제가 인디아나 존스를 여러분들 다 TV로 보셨죠? 네? 영화를 보신 건가요? 영화를 본 영화 거죠, 저는. 보고 영화죠, 영화. 주말에 명화 항상 나오고. 네, 영화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인디아나 존스를 처음 접한 게 게임이에요. 언차티드라는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저는 인디아나 존스 몰랐어요. 이게 제 이름도 몰랐어요. 저는 영화예요 그랬잖아요. 지금 잘 몰라요. 저는 그 언차티드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이게 음식 명작 게임인데 그 게임이 막 탐험하고 막 보물 찾고 하는 그 명한 게임이에요. 내 스토리가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체험을 해봤다. 인디아나 존스에서 체험을 해온 게임이다. 근데 그 게임이 엄청 명작이었어요. 물론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 그래픽도 그 시대에서 엄청 뛰어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알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것도 시리즈 물인지 몰랐어요. 그 한 편 딱 나오고 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돌리는 거 아닌가요? 밧줄 돌려서 묶고 하는 그런 영화 아닌가요? 그 채찍이죠, 채찍. 채찍 맞죠. 그게 그 인디아나 존스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죠. 모자하고 그 채찍하고. 저는 그거랑 미이라랑 헷갈려요. 네, 미이라랑 너무 헷갈려요. 그 둘 다 코믹 요소가 있긴 있네요.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히트를 친. 그리고 해리슨 포드랑 해리슨 포드 쎄쎄쎄했던. 그치.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오락 영화이면서 모험과 고고학계 그렇죠. 어떤 고고학에 대한 그 꿈을 많이 심어준.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고고학자 얘기 아닌가요? 고고학자 얘기인데 고고학의 실제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고고학자들 고생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런 얘기. 그래서 터미네이터 2 비하인드를 찾아봤어요. 네. 그 마무리 해주셨잖아요. 네. 보니까 원래 마무리가 그 두 가지가 있었대요.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거랑 그 제작자가 만든 거랑 두 가지 버전이 있었대요.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 만든 거는 마지막에 행복하게 밝은 분위기로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냥. 그게 첫 번째 자기가 원했던 엔딩이고 두 번째 엔딩은 그 원래 엔딩 보면 막 약간 열일갈만처럼 어떻게 콩콩한 고속도로를 오토바이에 달리면서 끝나거든요. 이제 그게 두 번째 엔딩이었대요. 시사에서 두 개를 다 보여줬는데 영화 분위기가 이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래요. 근데 원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더 이상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비하인드 있는 게 그 마무리 장면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내려가는 거. 네. 저 사실 그거 진짜 이해 안 됐거든요. 네. 왜 I'll be back 하고 내려가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닌가? 알비백은 중간에 한번 나오는 거고. 그쵸. 그 중간에 나오고 2에서도 그래서 한번 또 나오긴 나와요. 원에서 한번 나왔고. 그게 유명한 대사였어가지고 알비백. 그 이거 내려가는 거 죽잖아요. 네. 그 다시 봐도 이해 안 되더라고 왜 죽는지. 왜 그런 거지? 그 이해 안 되더라고. 그 자기도 머릿속에도 칩이 있다고 마무리 제거해야 된다. 죽는데 그래서 비하인드가 나온 게 네. 원래 기획은 소설에 나온대요. 그냥 거기서 뛰어내린 거였대요. 기계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냥 네. 뛰어내린 거였대 원래는 그냥. 그냥 사고로? 아니요, 그냥 지가 뛰어내린 거였대요. 근데 이런 너무 재미가 없잖아. 감동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바꾸자. 해서 이렇게 윤곽로 내려달라. 나를 시사회를 냈는데 시사에서 온갖 말이 나왔대요. 왜 저러는데? 뛰어내리면 되잖아. 굳이 왜 그거 다 해달라 그래? 그래서 더빙을 넣었대요. 나는 스스로 파괴할 수 없으니까 네가 그거 내려주라. 그래서 그 장면 보면은 터미네이터 얼굴이 안 나와요. 그 주는 장면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후에 입힌 거래요. 스토리상 추가하기 위해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입힌 거래요. 원래 스토리는 그냥 터미네이터 아무 말도 없이 혼자 뛰어내리는 건데 그러면 영화상 뭔가 없으니까 감동적인 요소를 넣고자 너 사라 코너 뭐 내려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너무 행분이 시사에서 욕이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럼 더빙을 넣자 해서 더빙으로 나는 스스로 파괴될 수 없으니까 네가 해달라.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밌다. 네, 그건 몰랐네. 그죠. 근데 이게 엄청 명장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명장면인지. 이게 왜 명장면이지? 그러니까 잘 봐요. 제 어린 적 관점에서는 아니 원에 또 나온 사람이 2에 나온다며. 그럼 3에도 나온다며. 근데 왜 슬퍼?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마음에는 이게 왜? 그러니까 1에도 나오고 2에 나오고 3에 나오는데 그리고 걔가 기계라면서.
얘가 여러 개 있다면 그 티천 모델 여러 개 있다면서. 음. 근데 왜 슬퍼? 그거 아세요? 얘는 보스턴 다이나믹이라는 그 로봇 회사에서 개 비슷한 모양으로 로봇을 만들어요. 근데 걔가 균형을 얼마나 잘 잡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발로 차죠. 네. 그거에 대해서 댓글, 악성 댓글 달린 거 아세요? 왜 동물학대라고. 차냐. 로봇 학대다. 로봇도 학대가 있네. 로봇 학대는 로봇 진짜. 학대. 그러니까 생명체를 닮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감정이 되나 들어가는 봐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거 볼 때만 느끼는 게 참 배려 많은 세상이기도 하고 참 피곤한 세상이다. 그 로봇 학대까지 세상 그 생각을 해주는 정말 배려가 넘치는 세상이기도 하고 저런 것까지 신경 써서 행동해야 되는 참 피곤한 세상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볼 때마다. 왜 집에서 돌아다니는 청소기 같은 거 가끔 막 쿵쿵거리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쟤는 왜 저기서 헤매고 있나 이런 생각도 안 약간 들어요. 그 우리처럼 움직여야 그런 거 든다며. 휴대폰 안 미안하잖아요. 휴대폰 우리랑 제일 많이 가까이 있는데 별로 안 미안하잖아요. 얘 던지고 그러니까. 아,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이입됐었겠다. 로봇 행동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마. 그런 것도 돌면서 있는 것 자꾸 같아. 길 모르는 데 근데 돌아다니니까. 인형에도 감정이입을 하는 거 보면은 아, 모양도 영향을 미치는 아, 것 맞아. 같아. 인형도 그렇고. 이것도 한 번도 우리 안 미안하잖아요. 사람 그치. 모양으로 돼 그런 생각 안 있으면 좀 하잖아, 다를 수 우리가 있어. 막. 그래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야 되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보면 떠오르는 게 진짜 기계가 감정이 없을까? 진짜 AI는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 그 영화 1영화 보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두 개 있었어요. 영화 보고 끝나고 나서. 사실 영화에 대한 감상은 아닌데 첫 번째는 타임 패러독스.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미래에서 와서 얘를 죽이면 미래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그 기계는 진짜로 감정을 가질 수 없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공각기동대 그렇죠. 생각이 나네. 공각기동대도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은 감정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 걸. 첫 번째 일단 인간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 창의성을 발휘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창작한 생각을 할 때 뇌에서 기억과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많은 영역 그 활동이 일어난대요. 그 말은 창의성은 기억과 연관이 된다. 기억은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경험에서 창의성이 온다. 그렇죠. 그러면은 AI도 경험을 많이 주면은 창의성 만들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그런 가설이 있더라고요. 논문이 있더라고요. 듣고 그렇다면은 감정은 어디서 올까? 감정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랑 비슷하게 오지 않을까? 나한테 좋았던 기억이 좋았던 걸로 나오고 슬펐던 기억이 슬펐던 걸로 나오고 그러면 약간 언젠가는 기계도 감정이 진짜 찐 감정은 아니겠지만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감정이 일부는 본태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낳자마자부터 울기도 하고 경험이 없는데도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네요. 일단 외부 자극이 있어야 감정이라는 게 생기는데 로봇에도 센서를 많이 달게 되면 뭐 일단 센싱은 돼. 우리가 보기에 감정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어떤 행위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이었어요. 따라할 수 있다. 지금도 GPT한테 맞죠. 이 내용은 뭐가? 슬프지 않아. 그러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따라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거 본성적으로 나온 게- 타고나는 건 불가능이지 그쵸, 않을까 그쵸. 싶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허인가? 네. 그런 영화에서도 그 마치 감성을 감정이 흉내를 내죠. 감성 흉내 내지만 실제로는 감성이 없죠. 그렇죠. 흉내를 허가. 낼 수 있겠지. 헐 그 영화가 그 로봇 여자한테 네. 사랑에 사랑을 빠지는 느끼는 맞아요. 그런 내용이죠. 네네.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르몬 영향도 되게 많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호르몬에 대한 걸 좀 더 밝혀내고 나면 뇌에 호르몬들이 되게 종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소를 넣게 되면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낼 수 있겠죠. 있겠죠? 근데 그 생각은 좀 들어요. 문득 든 게 인간은 뇌의 용량의 한계와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디테일하게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조작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여주잖아요. 추상화. 추상화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감정이 높아지는 거예요. 압축 파일을 만드는 거구나. 압축보다 더 심해요. 압축은 그래도 손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압축 세줄 파일의 요약해버리는 거죠. 세줄 요약해버리는. 특징은 원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추상화는 원복이 사실은 불가능한 추상화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란 것이 완전히 뇌회로나 호르몬과만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이상의 뭐가 연결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음. 연구가 더 일어나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더덕님은 영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약간 기계론적인 쪽에 좀 더 힘을 실는 편이고 해서 이 부분은 아직 뭐 과학적으로 못 가서 그 뜻은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됐고 그걸 흉내내서 로봇을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될 것 같은데 로봇이 감정을 갖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언제쯤 가능할까 묻는다면 아직 인간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한참 걸리겠는데? 오늘도 신기하게 참 여기저기로 많이 가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창의성이 기억에서 온다는 경험에서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것이 지금 오픈 AI에서 한 그게 그게 그 데이터 자료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도 똑같다는 거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한계점은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기억에만 의존한 창의성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의성에는 감정도 포함이 되고 추상화도 포함이 되는데 현재 챗GPT는 오로지 날거 데이터, 로 데이터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하고 또 달라요. 그러네. 데이터를 잘못된 걸 계속 입력하면 진짜 이상한 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게 말씀드렸던 추상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다른 저는 결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창의성의 뼈대가 되는 게 기억이 맞긴 맞아요. 근데 뼈대가 되는 거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일일이 명시할 수가 없는 거. 예를 들면 더덕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제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잘못된 데이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낸다고. 그 기계는 그렇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추상화해가지고 내놓다 보니까 이게 잘못돼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오류가 이런 거죠.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대세가 되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창의성은 돌연변이에 가깝다. 근데 챗GPT가 만들어내는 창의성은 돌연변이는 아니다. 그렇죠. 표준에서 그렇네요.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축적. 그러니까 GPT 같은 AI들은 인풋을 넣으면 정확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간은 인풋을 이상하게 넣었는데 아웃풋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인풋을 맞아요. 잘 넣었는데 안 안 나오는 나오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 있고 맞아요. 이 중간 과정에서 뭔가 뭐 처리가 이상하게 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 생각하니까. 챗GPT는 표준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르다. 다를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AI가 느끼는 뭔가 감정도 우리가 똑같은 감정에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 경험에서 느끼는 감정은 얘들이 따라할 수도 있겠다. 그럼 얘들이 만드는 창작에는 경험에서 느끼는 감정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아마도. 그렇죠. 그런 거겠지 아마 내가 뭐 어릴 때 살던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교통사고 나 죽었는데 슬펐어. 우리는 그 슬픔 느끼는 거지만 얘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슬프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거지. 알 거 아니. 그렇게 할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암기지. 그렇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걔들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거는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그거를 인간이 봤을 때 같은 슬픔을 느낄까? 그런 감정을 봤을 때 그거 되게 궁금하네요. 그런 것도 되게. 그 노이즈가 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은 노이즈가 끼면 에러라고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노이즈가 낀 데이터를 인간은 노이즈가 낀지는 모르잖아. 그렇죠. 나는 다 기억하고 있는지 알죠.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적 그 행위를 모방하는 정도까지 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Become Detroit Human이라는 또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이 그 워낙 그 기술 발전해서 자기 가정사나 귀찮은 거 다 기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들이 인간처럼 살다 보니까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막 내가 왜 노예로 살지? 그러니까 기계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반란이 이렇게 많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인데 그것처럼 뭔가 그 얘들도 자기만의 생각을 가질 때 진짜 순수하게 자기들이 생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처럼 경험해서 모방하다 보면은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게임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막 인간을 해쳐라 이런 게 주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인간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AI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 어린 나이가 네, 애기 나오는. 거기는 약간 그 기계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나오죠. 맞아요. 거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네네. 아이로봇에서는 약간 지금 주니버스님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죠. 룰을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가지 룰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룰은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세 번째 룰에
자기한테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라는 세 번째 룰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고를 치는 거죠. 왜 자기 방어라는 게 들어가 버렸으니까. 인간을 위해선 자기가 뭐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는 형태여야 되는데 자기 신체죠. 자기 신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내 생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해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라 하면서 인간들이 집에 가둬요. 인간들이 지구를 망쳐서 이 지구가 망쳐지면 자기네들이 없어질 거라는 결론에 도달. 이건 논리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이건 감정이 아닌 거지. 논리적인 추론인 거지. 맞아. 제가 말한 게임도 비슷해. 거기도 보통 그런 영화들은 뭐 코드 오류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얘도 자신의 판단보다 인간의 판단을 믿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게임 기계한테.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집에 있던 부자 기계들은 그렇게 살고 못 사는 집에 있는 그런 기계들은 내가 왜 저런 새 못 살지? 똑같이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일을 시킨 주인지 인간처럼 인간의 판단이 입혀지니까. 그래서 그 게임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겠다. 그렇게 학습 가능한 것도 되게 재밌긴 하겠다. 감정이라는 것도 맞지만 왜라는 게 호기심이잖아요. 네. 이 기계가 호기심이 생길 수가 있을까가 오히려 저는 좀 더 궁금해지는데 그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 마지막에 그 존 코너가 아들이 총 쏘고 이럴 때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뭐 사람을 죽이진 않았는데 팔다리에다가 총을 쏘았나 해서 마지막에 사망자 제로 이렇게 나와. 죽진 않았다 이거지. 죽이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네. 워리도 좀 호기심이 더 큰 것 같아. 인간. 워리가 호기심이 생기죠. 맞아요. 워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워리는 너무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혼자 배터리 갈아 끼우고 하는 기술이면 뭐 말 다 했죠. 그 정도 생기면 하죠. 감정도 그 정도. 그 창의는 학습과 경험으로 창의는 흉내 낼 수 있을 것 같아. AI도. 근데 호기심은 이거는 동기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동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기를 어떻게 만들느냐. 동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동기는. 그러니까 약간 저런 거에 대한 모든 답은 일단 인간한테 대입해 보면은 인간 호기심이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요거 저희 사실 이게 해결돼야 이것도 뭐가 되지 않을까? 좀 더. 독서 모임 오세요. 뇌과학 독서 모임 지금 다음번 그거 읽을 거예요. 감정 어디서 시작되나, 호기심은 어디서 시작되나. 재밌겠네. 갑자기 나와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아직 그쪽이 대중화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왜냐면 내용이 어려우니까 대중화 되기에 만만한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완벽하게 이거다 하고 정리될 수는 없고 다 여기저기 이런 연구 저런 연구. 맞아요. 이론들도 많고 한데 저도 그래서 동기에 대한 거가 제일 그치. 관심 많아요. 동기 감정보다는 그게 감정은. 핵심이긴 해. 인간이 움직여지는 거에. 그러니까 ARS 그 상담원 ARS 아니고 뭐야? 그거지? 상담원들. 네. 어쨌든 오토로 하는 상담원들. 네네. 그분들인가? 어쨌든 감정 반응할 수 있어요. 챗봇. 챗봇들이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상대방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구나 힘드시겠죠 할 수 있지만 그건 알고리즘일 뿐이고. 알고리즘이죠. 감정은 이제 학습돼서 훈련할 수 있지만 자발적 동기와 자발적 호기심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아까 우리가 왜 노예지? 이거는 그건 어디서 시작되나?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책을 집어넣어 놓으면 그걸 보면서 노예들이 해방했네? 그럼 우리도? 근데 그 동기 부분이 빠지지. 네, 이게 왜냐면 호기심 부분이. 제가 말했듯이 창의성은 인간 건 이제 아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창의성은 이제 기억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똑같이 동기도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근데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에서 온지 어디서 모르겠지만 그걸 발견해낸다면 지금 창의성은 우리만 건지 알았는데 경험에서 온다는 걸 발견했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얘네도. 얘네도 우리가 호기심도 뭔가 어디서 온다. 맞아. 그런 걸 발견해낸다면은 얘네도 못할 거 없다. 그러니까 만약 그 어디서 발견되는 게 뭔가 좀 복합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뭐 뇌에서 온다, 호르몬에서 온다, 뭐 그렇게 정해진다면은 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돌연변이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패러독스, 타임 패러독스였나요? 네네네.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멀티 유니버스로 마블을 끝내버렸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에서 와서 과거에 와서 존 코너를 죽였어. 그럼 미래의 존 코너는 뭐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했던 건데 그건 이제 그냥 다른 세계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가지가 이게 뻗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그게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백투더퓨처에서도 거기서의 세계관은 그거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건드리면 현재가 바뀐다.
라는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게 나와요. 미래로 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박사가 얘기해요. 박사의 개념은 뭐였냐면 멀티 세계관이에요. 내가 과거의 한 부분에서 분기를 하면 예를 들면 거기서는 아빠가 주인공의 아빠가 그 깡패 같은 친구를 한 방 먹이면서 바뀐 세계로 얘가 과거로 미래로 돌아왔을 때 갔는데 하지만 또 하나의 세계는 그 코스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마이크인가? 얘가 떠나온 세계 그 세계대로 가고 얘가 과거로 와서 바꾼 세계는 바꾼 세계대로 가는 거야. 옛날 무슨 프로그램 같은데 Yes or No. 네. 그게 이렇게 분기되고 이런 느낌. 그 Everything All at Once라는 영화 있어요. 그 엄청 정신없는 영화였거든요.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되게 정신없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건 아닌데 멀티버스를 왔다 갔다 하는데 멀티버스 나눠진 게 말씀하신 그걸로 분기가 나눠져요. 내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1층을 누르는 세상과 실수로 지하 1층을 누르는 세상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막 나눠져요. 그러니까 분기가 엄청 많은 거야. 커피를 라떼를 먹은 대상과 아메리카노 먹은 대상과. 그러니까 이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택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분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영화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 막 엄청 커다란 이렇게 막 전박혀 있는데 불 딱 켜지면 여기로 가고 불 딱 켜지면 여기로 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화가 있어요. 넥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이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 후를 봐요. 그걸로 수 있다고? 네.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 돈을 벌고 뭐 이래요. 마술도 하고 그래요. 그걸로 사는 사람인데 중간에 이거를 알았어. 그런 초능력이 있는 걸 무빙 같다.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뭘 찾으라고 할 때 길이 계속 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묘사를 해놨어요. 영화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게 쫙 멀티버스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묘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미래를 알면 현재를 바꿀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미래가 내가 있는 미래인지 저기 있는 미래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바꿔봐야 소용없다고 보여준 게 나비 효과잖아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가서 바꿨는데도 계속 원하는 게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종점은 그 길로 가는 거야. 뱃속에서 자기 숙명론인가요? 목에 탯줄 감고 죽는 거 끝이에요. 너무 슬프다. 근데 이게 확실히 시대별로 변화가 있는 게 무빙 말씀하셨잖아요. 네. 무빙이 사실 제가 학창시절 때 나오는 웹툰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웹툰을 다 봤어요. 저는 무빙 드라마 나온 걸 최근에 알았어요. 웹툰을 봤기 때문에 그 작가 거를. 근데 그 작가 그때는 이제 그거 보면은 무빙이 영화 안 나올 거예요. 시간을 멈추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10초 전으로 되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뭐 멀티버스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태클도 안 걸고 나온다는 것 같던데. 아마 들은 2에 것 나올 같아. 거예요. 연결되거든요. 세계관이 아마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시간을 되돌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말한 건 시간 되돌리면은 어느 시간대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어느 멀티버스대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돌아가는 거야. 확실히 근데 그때는 아무도 그런 거 말 안 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웹툰이 이거 한다길래 다시 보면서 댓글을 봤거든요. 간만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그때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이게 요즘 아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구나. 작가님들 힘드시겠다. 피곤하시겠다. 작가님들도. 근데 어차피 그 시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 틀리는 거고. 그냥 상상으로 봐야지 그걸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아니 그건 과학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터미네이터 2였나요? 시작은 항상 그걸로 하죠. 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왔습니다. 같은데 이야, 정말. 제가 3를 안 봤거든요. 네. 저는 3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3 안 보셔도 돼요. 6를 보고 싶어요 저는. 6를 보세요. 3랑 6를 보고 싶네요. 5, 6는 앞 그러고 3까지 인기 많았다고 그러는데 3까지는 뭐 그럭저럭. 볼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3랑 6를 보고 한번 와서 얘기해봐야겠네요. 좋네요. 어떻게 네. 궁금하네요. 스토리가 궁금하네요. 스토리가. 네. 뭐 짤로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유튜브 잘 돼 있거든요 요즘에. 맞아요. 맞아요. 다 볼 필요 없어요 요즘에. 맞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